자, 이번 시간에는 이상적분 무한구간 케이스 마지막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간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수 a를 선택을 해서 적분을 두 개로 나누어요.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를 계산해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적분을 두 개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a를 중심으로 나눠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하나 하고 플러스 인티그럴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또 하나로 이렇게 더해서 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누니까 앞에 있던 두 가지 경우 이 경우로 다시 돌아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앞에서 정의한 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fx dx 앞에서 극한으로 정의를 했어요. a보다 작은 쪽에서 t를 선택해서 인티그럴 t부터 a까지 fx dx 계산하고 거기다가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해서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 이상적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이상적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정의를 했죠. 해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fx dx 이것은 앞에서 공부한 대로 이렇게 극한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인티그럴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도 앞에서 정의를 했지요. a보다 큰 쪽에서 s를 선택해서 인티그럴 a부터 s까지 fx dx 계산하시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줘요.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상적분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적분도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 이것을 두 개 이상적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두 개 이상적분이 둘 다 존재하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하는 이상적분이 존재하는 것이고 둘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면 즉 둘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전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하나를 계산해 봤는데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값이다. 발산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발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각각을 계산할 때 이 변수를 서로 다른 걸로 쓰셔야 돼요. 하나는 변수를 t라고 썼다면 다른 하나는 변수를 s라고 쓰고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쓰고 계산해야 이게 t하고 s하고는 서로 다른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각각 계산하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같은 변수를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헷갈려서 야 이게 같은 변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 두 부분에 똑같은 게 있으면 만약에 더해서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 상쇄되는 것 아닌가 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써주셔야 됩니다. 해서 굳이 같은 변수로 써놓고 헷갈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변수로 쓰고 계산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이상적분은 즉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 값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s부터 s까지 fx dx 이걸 계산하고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계산한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이건 이름 자체가 달라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적분이 마이너스 s부터 s까지 fx를 적분했는데 거기다가 s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s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s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하고 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름 자체가 다르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왼쪽에 있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건 이상적분이고요. 이 이상적분의 정의는 이렇게 적분을 두 개로 나누어서 더한 것으로 정의한 거고요. 예, 여기 오른쪽에 있는 s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마이너스 s부터 s까지 fx ds, 예, fx dx 이 값은 이름이 따로 있어요. 예, 이것은 코시의 principal value라고 해서 CPV라고 이렇게 앞에 있는 이니셜만 C, P, V 이렇게 부르는 값이에요. 예, principal value 우리말로는 으뜸값, 예, 으뜸값이라고 합니다. 해서 이름이 코시의 으뜸값이에요. 예, 이렇게 부르는 값입니다. 이상적분하고는 다른 거다. 예, 이렇게 예, 뒤에서 으뜸값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예,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예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예제 3번 보세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를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이상적분이고요. 이런 기호를 썼으니까 이 적분을 계산하려면 두 개로 나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떤 적당한 수까지 하나, 그 수부터 같이 무한대까지 하나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수를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 수를 어떻게 선택할 건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수는 예, 여기 피적분 함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것에 원시 함수를 구해서 대입할 거지요. 그러니까 그 원시 함수를 구했을 때 이 수를 대입해서 계산이 가장 간단한 걸 선택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원시 함수를 압니다. 예, 아크 텐전트 x지요. 그러니까 아크 텐전트 x를 계산하기 가장 편한 값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값이 0이다라는 걸 알겠죠? 예, a를 0으로 선택하면 여기 0이 대입돼서 아크 텐전트 0 하는 게 계산될 텐데 아크 텐전트 0은 텐전트 얼마가 0이냐? 텐전트 0이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0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아크 텐전트 0이 0이니까 네, 우리는 0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를 0을 선택해서 둘로 나눴어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 플러스 다시 이어서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의를 써서 계산하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의 적분 이것은 인티그럴 t부터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 계산하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고 오른쪽에 있는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s까지 다른 변수로 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0부터 s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 계산하고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다 됐죠. 자, 그렇다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하는 것은 원시함수가 아크 텐전트 x. 그렇죠? 그렇다면 왼쪽은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원시함수 아크 텐전트 x 가지고 t부터 0까지 계산. 오른쪽은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아크 텐전트 x 가지고 0부터 s까지 계산.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대입해요. 0 대입한 거에서 t 대입한 거 빼면 아크 텐전트 0 마이너스 아크 텐전트 t.
여기 오른쪽은 S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것 빼면 아크 텐전트 S 마이너스 아크 텐전트 0. 그렇죠? 아크 텐전트 0은 0이니까 이건 다 사라지고. 그렇죠? 자, 그럼 왼쪽은 마이너스 있고, 그렇죠? 아크 텐전트 t에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그렇죠? 예. 오른쪽은 아크 텐전트 s가 있고, s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그렇죠? 자, 우리 아크 텐전트 x의 그래프는 전에 한번 학습 영상을 통해서 그려봤어요. 텐전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1대1 대응이 되는 구간, 그것을 y는 x라는 직선을 가지고 대칭 이동시키면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예, 해서 그렸더니 이렇게 텐전트의 그래프를 대칭 이동한 거죠. y는 x라는 직선을 가지고. 그래서 텐전트가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까지,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그 안에서 계산해야 끊기지 않고 연속이 되었으니까 위에가 2분의 파이였어요. 대칭 이동하면. 그렇죠? 아래쪽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극한을 하나 구했었죠. 우리 학습 영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크 텐전트 x는 변수 x가 무한대로 가주면 2분의 파이를 향해서 접근해 갑니다. 마찬가지로 변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면 아크 텐전트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향해서 접근해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아크 텐전트 t에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졌으니까 여기 다시 마이너스를 곱한 거고. 그렇죠? 오른쪽에 이 값은 아크 텐전트 s에 s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이것은 2분의 파이.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전체는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답은 파이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이상적분은 수렴하는 겁니다. 값이 있어요. 값이 파이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코시의 프린서플 밸류라는 걸 배웠었으니까, 그리고 이상적분하고 비교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이상적분을 변수를 여러분들이 같은 걸로 써서 헷갈리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이런 피적분 함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아까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만 있었어요. 이번에는 거기다가 x를 더해서 피적분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지요.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하고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분의 x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상적분 둘로 나눌 때 선택하는 점을 원시함수 아크 텐전트 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0을 선택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는 0을 중심으로 나눴어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플러스 그 다음 이어서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의대로 계산하면 왼쪽에 있는 이상적분은 t를 선택해서 t부터 0까지 적분하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죠. 오른쪽에 있는 이상적분은 0부터 s까지 적분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계산을 해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이상적분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 값이 존재하면 나머지 하나도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머지를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0부터 s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이 값은 앞에 있는 것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우린 공식으로 알고 있고요. 아크텐전트 x, 이게 원시함수. 그럼 뒤에 있는 것은 1 플러스 x제곱분의 x dx.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연습했습니다. 그렇죠? 1 플러스 x제곱을 미분하면 2x예요. 그렇죠? 드로잉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플러스 x제곱을 미분하면 2x 해서 여기 x 앞에다가 2를 곱해주면 그러면 2x가 되는데 달라졌으니까 다시 2분의 1을 곱해줘야 원래 것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럼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고 이제 2x가 된 상태에서는 1 플러스 x제곱을 미분하면 2x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의 도함수가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 분모인데 분모는 1 플러스 x제곱이니까 0보다 커요. 예, 그래서 절대값 필요 없고 그냥 로그 분모. 그렇죠? 해서 원시함수가 뒤에 거는 로그 1 플러스 x제곱 거기다가 2분의 1 곱한 게 원시함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원시함수가 아크텐전트 x였고 뒤에 있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x는 원시함수가 2분의 로그 1 플러스 x제곱이었고 다 됐죠? 그렇다면 0부터 s까지 대입하고 이제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0을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0, 0이지요. 로그 있는 쪽에 0 대입하면 제곱해도 0, 1 더하면 1인데 로그를 취하면 로그 1, 로그 1은 0이지요. 그러니까 0 대입한 것은 0이지요. 그래서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s 대입하고 극한 계산하면 됩니다. 예, s를 대입한 것은 아크텐전트 s, 그렇죠? 남고 0 대입한 건 아까 아크텐전트 0, 0이었어요. 사라졌어요. 로그 파트에 s 대입하면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제곱. 그렇죠? x에다가 s를 대입했으니까. 그리고 0 대입한 건 아까 계산했지요. 0이었고 로그 1.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아크텐전트 s하고 플러스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제곱. 그렇죠? 그런데 s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아크텐전트 s는 조금 전 예제에서 봤듯이 2분의 파이로 가요. 그럼 이건 값이 있지만 뒤에 있는 로그는 어떻게 되나요? 예, s제곱, s가 무한대로 가면 제곱해도 무한대로 가고 1 더해도 무한대로 가고 그럼 거기다가 로그를 취해도 무한대로 가지요. 그렇죠? 이 뒤에 있는 것이 무한대로 가요. 자, 그래서 앞에 2분의 파이를 더해봤자 전체는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뒤쪽에 있는 이상적분이 발산했습니다. 예. 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하는 부분이 발산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이상적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계산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이거 계산 안 해도 전체는 발산한다. 이렇게 결론을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 앞에 있는 이상적분도 이번 시간이 끝나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연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그 예제를 가지고 그럼 CPB는 어떻게 되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CPB를 한번 구해볼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S부터 S까지 이렇게 같은 변수를 사용해가지고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여기다가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거. 이게 CPB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적분은 두 개로 나누는데 CPB는 그냥 한 개로 계산하는 거다. 그렇죠? 그럼 가볼까요? 조금 전에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이것의 원시함수를 구해봤어요. 앞에 있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원시함수가 아크텐전트 x였고 뒤에 있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x는 2 곱하고 2분의 1 곱해서 공식을 만들었죠. 2분의 로그 1 플러스 x제곱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s부터 s를 먼저 대입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합니다. s를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s, 그렇죠? 예. 그리고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제곱, 그렇죠? 거기서 빼기를 마이너스 s를 대입한 것을 뺄 텐데 마이너스 s를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마이너스 s 뺄 거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뒤에 있는 로그도 마이너스 s를 대입하면 로그 1 플러스 마이너스 s의 제곱, 그렇죠? 거기다 2분의 1 곱해진 거고 뺄 거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x제곱으로 표현된 것에다가 s를 대입하고 또는 마이너스 s를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s를 대입해서 제곱하나 s를 대입해서 제곱하나 같아져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제곱하고 여기 계산하면 이것도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제곱이니까 빼주면 이건 사라지죠. 그렇죠? 이렇게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수를 다른 걸 썼다면 상쇄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하지만 같은 걸 쓰면 이렇게 상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극한은 앞에 있는 아크텐전트만 가지고 계산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크텐전트 S에 S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2분의 파이. 조금 전에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렇죠? 아크텐전트 마이너스 S는 S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1 곱한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아크텐전트의 극한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값을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고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CPB는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CPB라는 값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상적분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CPB하고 인티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계산하는 이상적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상적분이 존재하면 둘로 나눈 거죠. 둘로 나눈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둘 다 존재해서 그 합한 값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상적분이 존재하면 CPB도 존재해요. 그리고 CPB와 이상적분이 서로 같은 값이 됩니다. 예. 하지만 CPB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상적분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CPB는 파이라고 존재해요. 그렇죠? 하지만 같은 이 값을 앞에서 이상적분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나가 발산해서 전체가 발산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예, 해서 CPB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적분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 이런 관계가 있다. 기억해 두세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예, 이렇게 해서 이상적분의 구간에 대한 것, 무한 구간에 대한 것은 세 가지 형태를 다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연속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공부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